자, 오늘 승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논점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우선일 거냐, 안 그러면 종교가 우선일 거냐,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개인이 우선일 거냐, 국가가 우선일 거냐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논점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짜 금모으기 하면서 금모으기 해서 몇 놈만 배불렸다는 또 썰이 있죠. 얼빙하게 다 당하고 전 국민이 다 당하고 몇 놈이 배불렀다 뭐 이런 또 썰이 있긴 한데, 뭐 그렇다 치고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전 국민이 그렇게 의지를 보여서 가장 단기간에 잘 극복해냈죠. 그런데 지금 현대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불과 몇 년 안 남고 다 고갈이 되는데,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우리 자식들이 부담을 좀 덜어주자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야, 우리는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뭐 우리 때까지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고 그 뒤에 고생하는 사람이 좀 더 하면 되지. 그걸 나눠서 해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아니야. 이거 생각 나름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요번에 연금 개혁안 뭐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거 맞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양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더 내고 덜 받고를 해야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오래 갈 건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런 원한대로 잘 안 됐죠. 그거를 이제 보면 되게 재밌죠. IMF 때 97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약간 손해보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내가 왜 손해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리스 뭐 피그 이래가지고 뭐 그리스, 이태리 뭐 이런 좀 나라들이 유럽을 어렵게 한다 라고 이야기 있을 때, 그리스는 부도가 나서 나라가 골로 가서 연금을 줄여야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뭔 헛소리?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데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돈은 없는데 그러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빚을 늘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빚이 늘어나서 더 이상 갚을 수 없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뭔 헛소리로 나와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소지가 지금 생긴 거죠. 그때 우리는, 제가 그리스를 봤을 때는 뭐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나? 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연금 개혁할 때 보니까 우리도 약간 그리스처럼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잘못됐고 97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관점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국가가 사는 게 맞느냐? 국가는 개인의 연합 아니냐? 그러면 개인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또 가능한 거예요.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가 답인 거예요. 답인 거야. 그런데 이제 승병 문제도 비슷해요. 지금도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군대 안 가고 뭐 깜빵을 간다는데 그 깜빵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오래 갔을 거예요.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뭐 여호와 증인도 포함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갑자기 성전색성 혼란.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니, 별 사람 다 있다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군대가 중요하냐? 안 그러면 종교적인 게 중요하냐? 안 그러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념? 나는 살생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람 죽이는 뭐 무기나 이런 거를 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개인을 존중해 줘야 되느냐?
우리는 전시 국가인데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니잖아. 휴전 국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뭐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뭐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약 한 70년 전쟁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휴전이라니까. 지금 전쟁 상태라니까. 쉬고 있는 거다. 쉬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데 개인이 그런 신념을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줄 거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모병제 국가면 뭐 그거는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가면 개고생이거든.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조금 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 너무 군인들을 약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뭐 짧아졌네 어쩌네 해도 한 2년 동안 저렇게 가 있는다는 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 개인한테는. 왜? 힘 받아서 딱 치고 올라가야 될 시점에 한 2년 동안 딴짓 한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공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깜빵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썩다 오는 거야. 그러면 이 페이스를 다 잃어버린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가는 거면 괜찮아. 그건 더 고생되는 것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발이 틀어지도록 연습을 했어. 괜찮아. 그건 너의 선택이었어. 그건 대단한 거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한 거니까. 하지만 군인은 좀 다르지. 가고 싶지 않았어. 꼭 가겠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고 앞에서 뭘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거지 가고 싶지 않았어. 아마 남성의 99%는 안 가고 싶을 거야. 그런데 나 국가적 현실이 그렇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간 사람들을 무시까지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걔네는 선택해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대우를 해줘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저 군발이 저것들 시켜가지고 조금 싼 노동력으로 부려먹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그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지휘관이 군인이 우리 부대가 우리 부대 군인들이 여자들이 선호하는 2위로 꼽혔단다. 이러니까 애들이 다 좋다고 다 그랬대. 그러다가 이제 한 놈이 물어본 거지. 그러면 1위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1위는 민간인. 2위는 군인, 1위는 민간인.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군인이나 뭐 이렇게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택해서 해도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이 더 올라가야 된다. 그게 올바른 사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존중에 대한 문제, 전체를 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승군들은 조금 또 달라요, 상황이. 이게 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사명당 임진왜란 터졌을 때 뭐 사명당 영규대사 뭐 처형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승군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게 불교가 책임져야 될 시기였느냐에 대한 걸 하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가 그때 나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기고 조선이 망했어도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바다를 건너서 식민지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붙어 있으면 경영을 할 수 있는데 바다 건너서 식민지 경영한다는 거는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은 바다 건너가 아니고 뭐 얼마든지 해. 지금은 현대 사회는. 그렇지만 1500년대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바다 건너 식민지. 그것도 대한해협이 생각보다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무능한 국가를 위해서 핍박받던 승려들이 나서는 게 정당하냐? 에 대한 논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불교는 살생을 지향하는 종교고 부처님은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나라가 망할 때도 나중에 유리왕에 의해서 호살라국의 유리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멸망할 때도 당신이 개입을 안 했어요. 끝까지 개입을 안 했다고. 왜? 종교인이 전쟁에 개입하는 거는 결국 또 다른 문제점을 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인도 당시의 국룰이에요. 그래서 개입을 안 했는데 이건 적극적 개입이죠. 승군이 적극적 개입. 그리고 실제로 기록이 스님들이 자꾸 쓸데없이 기록 남겨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기록이 많이 안 남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역할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예전에 사명당 논문 쓸 때 그런 걸 봤었는데 그거 좀 재밌었어요.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고 포로 송환하러 가야 되는데 일본의 이 유생들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가면 죽을까 봐. 그래서 서산대사 그때 조문 가다가 서산대 돌아가셔서 그 사명당이 이제 제자라고 조문 가다가 임금이 선조가 불러서 그 자리에서 와서 왕이 부르니까 조문보다 왕명이 더 강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일본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할 정도의 배짱도 없어요. 그 당시 유생들은. 말로는 뭐 유성룡이 어떻고 무슨 뭐 백사 이양복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거든. 그 정도 배짱 있는 놈 아무도 없어. 겁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쫄보. 그런 집단을 위해서 죽는 게 맞냐? 막는 게 맞냐? 그건 오늘날도 유효한 얘기예요. 정권이 무능했을 때, 지금 뭐 현 정권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권이 무능했을 때 자유당 때 했었잖아. 우리가 자유당 때 4.19 아니요 4.18 4.19 4.18 그때 그 고대에서 시작해가지고 4.19 하잖아. 그렇게 나서서 하야를 시키는 게 맞느냐? 임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요? 하는 게 맞느냐? 근데 문제는 그때 임기 없애려고 그랬죠. 종신하려고, 푸틴 뭐 이런 거 시진핑 같이 하려고 했었죠. 똑같은 얘기가 아마 러시아나 중국에도 있어야 될 거예요. 저걸 한번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참아야 되느냐? 에 대한 생각.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하잖아. IMF 때 IMF 맞고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야 된다. 왜? 그거는 비상사태, 국가가 부도나는 전쟁에 준하는 상태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내려와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전쟁 터지고도 이승만은 안 내려왔죠. 재밌어. 그때는 끌어내리지 않았거든. 사실 그게 더 큰 거예요. 4.19 그런 거보다 사실은 전쟁이, 국가가 전쟁이 났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수장이 어차피 내가 안 했어요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어차피 최종 책임자야. 그러면 그때 사실은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는 또 안 내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나라 국민들이
IMF 때나 한국전쟁 때는 살려줬는데 4.19 때는 또 뒤집어. 그리고 또 세월호 때는 또 뒤집어. IMF보다 세월호가 더 큰가? 뭐 그런 거 같지 않은데? IMF가 더 훨씬 더 큰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야. 한국은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 쉽지 않아. 분명히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아들 병역 문제로 2번이 떨어졌어. 다른 걸 다 털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깨끗해. 아무것도 없었어. 아들 병역 문제 2번 떨어졌어.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또 되더라고. 이게 판단 기준이 좀 약간 애매한 뭔가가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에 이렇게 잘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퉁 이렇게 또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요하게 또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야 요즘은 대통령 나오려고 하면 마누라가 없어야겠더만. 누구든지 이게 마누라. 그래서 남편 없는 분 시켰더니 남편 없는 분은 또 내려왔고. 야씨 이게 일가친척이 다 없고 그냥 혼자 고아원 출신 나와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고아원 출신의 독신. 이런 사람. 야 이거 참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 힘들다. 그리고 또 마누라 문제가 터졌을 때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 노무현 대통령. 그럼 마누라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때는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맞네? 이러고 또 넘어갔거든. 아니야 이게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판단 잣대가 조금 약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그게 잘 쓸려요. 여론에 이게 우리가 잘 이렇게 호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잘 휘청휘청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건들이 이랬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우선일 거냐 아니면 이제 국가가 우선일 거냐의 논점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게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존재하는 거고, 똑같은 사건이 천주교에도 있었어요. 천주교에도.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합니다. 엄마 신주를 불태워버렸어. 쉽게 말해 제사 안 지내겠다는 거지. 지금은 제사 안 지내고 놀러 가면 그때 연휴 때 인천공항 가면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덕담하는 시절인데 그때는 그게 쌍호로자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주를 태웠다고? 그 1700년대 말 얘기예요. 1790년인가 91년 얘기예요. 유교 세상에서 천주교를 믿으면 신주를 태운다고? 이런 미친놈들 이러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이제 목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정조 때까지는 봐줬어. 이제 사건이 커지는 게 순조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윤지충 사건부터 천주교가 몰리기 시작하거든. 몰리니까 황서영 백서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야. 이놈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북경에다가 편지를 보내. 주교한테 편지를 보내. 그 내용이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그 프랑스 신부였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깨달라. 군대로 군함으로 해가지고 조져버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편하지. 이거 안 되겠다. 그게 걸렸잖아 또.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까지 바티칸에 있다는 거거든. 바티칸에 보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고 걔네 다 날라갔죠. 국가의 등에 칼을 꼽는다. 이건 반역이다. 외국에 내통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국가를 까달라 라고 얘기한 사건이에요. 왜 황서영 백서 사건.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불교는 정반대의 일을 한 거예요. 불교는 두드려 맞고 있었지만 숭유 억굴이었잖아. 그래서 두드려 맞고 있었는데도 국가가 환란에 들었을 때 그걸 나서줬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충성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이런 비용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게 보기 나름이에요. 이게 관점의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가 나서서 어떻게 됐느냐? 절이 전부 불탔고요. 처음에 일본은 사찰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신들도 불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는 종교시설 불태우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일본을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일본으로 어떻게 보면 책사같이 제갈량 같은 역할로 갔어. 그러면 내가 그 절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거 태워라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니까. 내 입장에서 엔간하면 살려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갔는데 승군들이 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승군이 잘 싸워요. 승군이 의병보다 잘 싸운다니까. 잘 싸우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 하나는 가족이 없다는 거, 하나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 어디로 가냐? 죽어서 극락한다는 거. 왜? 숭유억굴 상황에서 힘들거든 살기가. 근데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극락을 갈 거래.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극락 가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극락에 그런 놈 받아주면 안 돼. 극락 오염된다니까. 아이씨, 사람 쳐 죽여가지고 무슨 극락에 와. 그게 말이 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쪽에서.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길 수 있지.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봐보면 이직률이 높은 게 결혼 안 한 사람이 이직률이 높아요. 결혼하면 삶의 무게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비굴하면 기분 나쁘고 비굴해. 참죠. 참죠. 전에 그거 있었잖아. 모닝케어 선전. 나 그 선전 되게 좀 슬펐는데. 사표를 날려라.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그러니까 퇴근하고 사표를 날리는 거야. 더러워서. 내일 아침까지만.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닝케어를 먹으면 숙취가 해소돼서 출근할 수 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컨디션 같은 이야기지. 뭐 숙취가 처리되는지. 근데 더 그냥 간단한 거는 숙취가 문제면 술을 안 마시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 최태원 회장님 요번에 뭐 이혼 소송 어쩌고 해서 1조 3천 900억인가 뭐 얼마 물어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뭐 줄 돈도 없고 뭐 어쩌고 뭐 주식밖에 없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제가 얘기했지. 줄 돈 없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살면 야 내가 마누라를 1조 3천억 와 대단한 마누라야 이러면 살면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그냥 종전대로 아까멘치로 이런 거 한번 하면 되잖아. 아까멘치로 기분은 좀 나쁘셨을 수 있겠지만 뭐 아까멘치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승군이 잘 싸우는 거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계백은 왜 가족을 죽이고 참전했을까? 그 가족 부담이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담보다도 내가 죽이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무진장 대단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는 살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내 자식이나 가족을 다 내 손으로 죽이고 참전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쟤네를 막아만 보겠다. 하지만 이길 확률은 없다는 걸 당신도 아는 거죠. 계백이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가를 했으면.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아까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네. 출가하면 되네.
출가인을 나 대통령 시켜. 내가 마누라가 없다니까. 사고 안 난다니까. 내가 사고 안 난다니까. 이게 옛날로 돌아가서 국사, 왕사 이런 거 해서 그냥 좀 시켜주면 좋겠다. 시켜주면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 안 시켜줄 걸 알기 때문에. 멋있어라도 보여야지.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싸울 수 있었던 거는 일반 의병보다 더 잘 싸우는 게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이유예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 극락간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처자식이 없고 잃을 게 별로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간접적인 거는 승려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선배 후배로서 이렇게 내려가는 피라미드 같은 구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민병대하고는 다른 거지. 일반 의병들은 다 가족들이 따르게 있는 집단들이지. 그러니까 그걸 명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승려들은 출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서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지휘 체계를 만들기가 쉽지. 그리고 산에 살고 이러면 아무래도 운동하기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이 더 잘 싸우고 독종으로 싸우니까 결국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찰을 불치르기 시작하고 이제 초토화 작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걔네도 눈깔이 도니까. 아무리 같은 종교를 믿고 있어서 봐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팀들을 죽였어. 야, 그러면 눈 돌아가거든. 이게 사람이. 그래 다 방화시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찰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정부는 조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고마워했느냐?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고마워했겠지. 그 뒤부터 불교를 위험 집단으로 인식을 했어요. 쟤네가 난을 일으키면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노동을 부과하고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세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역으로 뭐 산성축조 이런 걸 시키고, 그러니까 더 굴리는 거예요. 나서줬으니 우리가 위험할 때 나서줬으니까 대우를 해준 게 아니고 더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 게 얻어진 답이야. 나댔다가. 그리고 어떻게 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출가를 시켜놓는 게 아니고 잘 싸우는 사람들은 벼슬을 줘서 속퇴시키는 거죠. 속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열책동들을 일으켜요. 조선 정부에서는. 힘은 없고 위험 세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다 쪼개거나 굴리거나 해서 에너지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서는 게 정당하냐?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국산품이에요. 무조건 국산품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기업이 국산품을 만드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해주고 노동력을 쉽게 말해서 고용을 많이 해주고 이런 기업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삼성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미국 저 바이든 이번에 연설할 때도 그 얘기 하던데 내가 삼성 목 졸라가지고 공장 짓게 한 거 아니냐, 수십조 투자해서 공장 미국의 공장 우리나라 공장 짓냐? 용인에 짓고 있죠. 용인에 짓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외국으로만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다 빼는 기업이 있다면 그거를 외국 기업이지만 한국 기업인데 공장은 베트남에 열심히 짓고 있어. 중국에 열심히 짓고 있어. 노동력이 싸니까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런데 기업은 한국 기업이야. 근데 외국 기업인데 한국에다가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이 있어. 어떤 게 우리에게 유리한 기업이냐?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한국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죠. 국산품 애용도 그렇지. 국산품을 쓰고 싶다니까. 근데 왜 국산품을 안 쓰느냐? 돈이 없어서 중국 거 쓴다니까. 싸서.
아니 여러분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일반 공산품 이렇게 언간한 거는 다 중국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중국이 좋아서 내가 중국발에서 사대주의자라서 중국 거 써? 돈 없어서 쓰는 거 아니야. 돈 없어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판단들이 계속 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이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느냐의 논점인 거지. 그러니까 승구는 잘못됐다 아니면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계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은 승군의 역할로,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 승리해서 막아낸 게 과연 정당하냐에 대해서도 논점이 있다. 당연히 일본을 깨뜨렸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군이 20만에서 30만이 지금 한반도로 넘어왔는데 보급로를 끄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면 20만, 30만이 손가락 빨고 죽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본토가 날아가는 거야. 우리 본토에 내가 풀어버린다고. 내가 보급을 못 주면 내가 사령관이야. 그러면 알아서 처리로 해줘 버린다고. 그게 사령관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식량이 안 오는데. 누구 때문에? 이순신이 막았어. 수송이 계속 오는데 전부 이순신이 차단해. 그럼 어떻게 돼? 자급자족이요. 자급자족은 조선 국민들에겐 재앙입니다. 아니 맞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분명히 국가를 구한 영웅이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최고의 1등 공신이에요. 그 나라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생각해 봐야 돼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무능한 정부가 날아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순신과 의병이나 승병이 안 나대서 조선이 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으면 우리나라가 그 뒤로 이렇게 안 힘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전공자로서 봤을 때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바다 건너서 식민 지배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수준으로서는, 국가 수준으로서는. 돌리면 일본이 만약에 조선을 식민 지배로 바다 건너서 하면 그 경영하는 비용이 더 들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땅이 큰데 육로로 한반도를 한 번도 직접 지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거리 때문에 그래요. 거리 때문에. 좋아서 봐준 게 아니야. 거리 때문에. 고구려를 그렇게 힘들게 깼지만 바로 빠졌죠. 왜? 돈도 안 되고 돈만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 빠지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보다 세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안 했는데, 그것도 육로로 붙어 있었는데 바다를 건너서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이 직접 식민지배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 놓고 보면 백성들의 선택지에서는 조선이 망하는 게 나았어요. 다른 나라가 들어서면 훨씬 괜찮았어. 너무 조선이 완전 거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선 초기에는 잘 돼서 모든 나라가 200년 주기로 돌아갈 때가 제일 잘 돼요. 200년 정도 되면 더 이상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망하는 게 나아. 그런데 조선은 그 뒤로도 300년을 더 갔지.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쯤에 한번 끊어줬으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비판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되는지 모를 때는 제 아는 분이 분명히 하지 말라 했는데 해도 되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제가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죽인 승군의 리더가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일 수는 없습니다.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안중근 의사가 대단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런데 특이하게도 승병 구조에서는 승병을 대표하는 사람이 최고 고승이에요.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어. 뭐 사명당이 글도 잘하고 뭐 했다던데요. 그 양반은 승과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는 머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조선을 대표하는 승려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만약에 그 양반이 진짜 그렇다면 도대체 조선에는 승려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냐? 그래서 이상인격, 그 다음에 상징인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수행자라면 어용적이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서산대사나 사명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입니다. 그분들은 너무 철저하게 어용적이었어요. 그거는 승려의 길은 아니에요. 수행자의 길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성공의 길일 수는 있어. 정열입 사건 때 사명당이랑 서산대사랑 다 잡혀 들어가서 뒤지게 맞거든요. 신통이 있었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분명히. 왜 문초당할 때 뒤지게 맞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사명당 마지막에 순풍으로 돌아가시는데, 야, 몸도 못 쓰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무슨 놈의 신통이 있어. 그건 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거는 그 한계를 못 넘어섰어. 그건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들 뿐인 거지. 그런데 나중에 서산대사나 이런 분이 풀려나게 되는 이유는 정열입 반란이 그 되게 재밌는 사건이거든요. 조선의 어떻게 보면 최고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사건에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불임 사건? 뭐 이런 거 비슷해. 별로 사건에 실체도 없는데 사람만 더럽게 잡아가지고 좁혀가지고, 그래서 정철이 그때 특검 어떻게 보면 단장이었었잖아요. 사람 뒤지게 죽였어요. 진짜 잡히기만 하면, 자기 눈에 걸리기만 하면 사람을 죽여. 그래서 그때 독철이라는 표현을 들은 거거든요. 야, 진짜 스치기만 하면 죽여 이놈이. 그런데 정철은 또 가사문학의 효시로 아주 또 대단한 것처럼 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 진짜 잔인하고 못된 놈이거든. 그래서 그때 사건의 실체 자체가 없는 건데 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가지고 공안정국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가는데, 그때 서산대사도 걸렸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야, 그건 보면 내가 이런 게 스님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서산대사는 당신이 본 모든 책의 맨 앞에 책을 넘기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이 핀데 거기에다가 임금님 만세를 써놓고 책을 봐. 이게 무슨, 야, 북한이야, 북한.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잖아. 저 막 집에 불 났는데 다른 건 아니고 수령님 사진을 안고 나왔어요. 뭐 이런 스타일인 거야. 나 이런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왕조국가 시절에는 그렇게 눈에 잘 들으면 잘 올라가요. 그 뭐 왕이 이렇게 뚝 하면 올라가는 거지 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지. 김일성 대학 시험 봐서 들어갑니까? 야, 그냥 위에서 야, 쟤 뽑아 그럼 들어가는 거야. 일반인은 시험 봐서 들어가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쟁터에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들이 조선을 대표하는 승려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이에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해도 돼. 이거는 정해진 답은 아니니까. 어차피 이런 거는 관점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리고 승려들이 나설 수 있느냐,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할 거냐, 종교를 중심으로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판단의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종교 중심으로 했을 때는 황사형 백서 사건 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종교 중심으로 간 거고, 불교는 국가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 차이는 명확하게, 두 종교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
그래서 이거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고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단 한 가지는 큰 스님이라면 시대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쉽게 말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 사람 죽인 스님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저는 수행자라면 너무 어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국가 권력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지 말라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승군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리더가 왕조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고승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쪽팔려. 시샘말로. 옛날에 그 친구 영화 그 대사가 생각이 나죠. 맨 마지막에 유호성이 그 네가 했어? 라고 이제 그 재판장에서 나오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래서 승인한 걸로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 2에 보면 깜빵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왜 네가 했다라고 말했어? 네가 한 걸로 왜 책임졌어? 이랬더니 유호성이 한 말이 있지. 쪽팔려서. 근데 나는 서산대사나 사명당 같은 분이 쪽팔려. 내 역사 인식과 불교 인식 안에서는. 그분들이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해. 하지만 그 양반이 최고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 부처님과의 불교 안에서의 이율배반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를 거냐, 국가를 따를 거냐 해서 나는 부처님, 불교도라면 부처님을 따라야 돼서 그분들은 대단하지만 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쪽팔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승려원은 누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피 터지게 싸운 분들이 조선을 대표하는 스님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그렇게 싸운 사람이 최고 고승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은 판단 기준이 제대로 있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